안녕하세요. 독재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등 때 반드시 안 해도 괜찮은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반드시 안 해야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안 되니 고민하고 있다면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봤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하면 안 되는 중요한 꼭 한 가지가 있으니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서는 수학 문제집을 한 권 이상 푸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학 교과서와 수익을 온전히 소화하면서 기본 응용서 한 권 정도를 학습하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연산을 한 페이지 정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제일 좋은 거겠죠. 솔직히 1, 2학년이라면 기본 응용서도 굳이 풀게 할 필요가 없죠. 아이들에 따라서 1, 2학년쯤에는 뇌가 덜 발달돼서 그런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념들 도 있더라고요. 저희 둘째의 경우 수 띄어세기를 그렇게 못해서 제가 멘붕이 왔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걸 보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잡아가면서 오히려 큰일이라며 더 어려운 문제집을 추가하기까지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학년 때부터 수학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수 개념만큼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잘 이해를 시켜줘야 할 거예요. 사회, 과학, 한국사, 요즘엔 이런 과목들이 독해력과 연결되어서 문제집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경험해보니 이런 과목을 잘하려면 정말 호기심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뭔가 궁금해야 알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초등 때 얄팍한 지식 좀 집어넣겠다고 한국사며 뭐며 문제집으로 아이들 공부량만 늘려버리면 호기심이 생기기는커녕 아주 지겨워지게 되겠죠. 이런 과목들은 교과서 어휘 학습만 꾸준히 해주면서 평소에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면 아이들이 이런저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태도만 길러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학년부터 교과서 학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요즘 아이들이 폰 때문에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갖기가 참 힘들기도 한데요. 이런 호기심은 부모와의 대화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기계적인 문제풀이로는 있던 호기심마저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으니 정말 주의를 해야 할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지식책 읽기를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지식은 독이 될 뿐이지 아이의 양분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학년부터 교과서 학습을 제대로 해나가면 들어가지 말래도 지식이 들어가게 되죠. 정서만 해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중고등 학습을 하면서 배경 지식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너무 힘을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자는 보통 유치원 때부터 급수 때문에 하기 시작해서 저학년쯤엔 아까워서들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자를 배우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그걸 고학년까지 지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거의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럼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간 매몰 비용이 참 아깝게 느껴지는 게 한자 학습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어휘 때문에 한자 학습을 하는 것이니 어휘 학습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휘 학습을 하면서 그 어휘에 쓰인 한자의 뜻이 뭔지 한 번씩 체크해보는 정도로만 학습을 해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한자 학습에 뚜렷한 철학이 있고 아이도 즐겨서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냥 다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도 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한자 학습지 같은 걸 시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다른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거라는 것이죠. 아이를 독서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취학 전에는 책을 많이 읽어주실 텐데요.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면 은근히 이제 혼자 읽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아이가 혼자 읽기를 원하고 혼자 읽어도 충분히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아이들이 한글을 또박또박 잘 읽는다고 해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며 읽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잘 이해하고 읽는다고 해도 부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읽어주면 훨씬 내용이 풍성해지고 배경 지식도 넓어지고 한 번이라도 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독서 영상에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읽기 경력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듣기 경력은 최소 7, 8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 수준의 조금 어려운 내용을 읽어줘도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이것이 초등 아이들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도 부모님이 글밥책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의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읽기 독립을 안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꾸준히 읽어 나가지 않더라도 그 시기에 형성된 이해력이 자라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영어 원서에 대한 이야기는 참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원서를 안 읽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이가 재미를 못 느끼고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읽혀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억지로 들이밀고 있다면 안 읽는 이만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보니 원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재고에 다니는 아드님을 두신 구독자님과 오프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아드님이 원서를 즐겨 읽었다. 하지만 입시 영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서를 읽는다고 모두 1등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입시 루트를 밟아왔다고 모두 1등급이 되는 것도 아니죠. 원서라면 얼마나 많은 양을 재밌게 유창하게 문학 비문학 가리지 않고 읽어왔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입시 루트를 탔다면 얼마나 꾸준히 제대로 학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원서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원서 읽기를 꾸준히 할 여건이 안 된다면 한글 이해력과 문해력을 꾸준히 길러주면서 영어는 독해, 단어, 문법을 꾸준히 챙기고 간다면 고등 영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안 하셔도 된다가 아니라 하지 마시라고, 이것처럼 아이에게 독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이기에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이가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초등 때부터 아이에게 너는 똑똑해서 의대에 갈 수 있을 거다, 너는 과학 천재다, 영어 천재다, 이렇게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아이에게 칭찬을 가정에 초등 때부터 꾸준히 아이에게 주입시키고 있죠. 물론 진짜 뛰어나기에 칭찬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혹은 그것을 충족시키려 하다가 능력 밖의 일인 것을 알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자신의 능력보다 과한 칭찬과 기대를 받고 그것이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온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니 내실은 부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에게 어떤 칭찬과 기대를 하라는 소리냐? 아이가 매일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가 지금 하기 싫은 공부를 참고 인내하며 하루하루 해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칭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매일 네 앞에 주어진 것을 성실히 해나가기 때문에 너는 무엇에서든 잘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모두 너의 양분이 될 거라는 그런 아이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과도한 부모의 기대감으로 사춘기가 오는 초등 고학년부터 아이들이 무력감으로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요. 불필요한 학습에 과도한 기대까지 정말 어깨가 무겁죠. 그러니 잠시 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핸드폰에만 무섭도록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불필요한 것을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알차게 학습하고 아이가 온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